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3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그 건축물 대장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은 이제 녹음을 다 하고 제목을 뽑다 보니까 네, 그렇게 뽑았어요. 네, 건축물 대장이라고 뽑았는데, 여러분들 그 건축물 대장을 볼 때, 그죠? 우리 뭐 자주 보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타삭 보면 그냥 뭐 맨날 보던 거니까 싹 한번 보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낯설죠. 용어 자체도 낯설고, 뭐가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고, 누구한테? 인터넷에, AI, 빙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잘하는데, 자,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있죠. 설명이 있고,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모 부동산 그 방송 채널을 잠깐 이렇게 이 관련해서 지금 찾다 보니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다른 부동산 채널을 제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대세가 어떻게 돼가는지, 또 요즘 또 무슨 이야기들을 구라를 떠는지 확인하고자 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좀 끊어서 좀 봅니다. 그런데 딱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2종 주거지역인데, 그것도 전용도 아니고 2종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391.43%, 지금 여기 보시면 391.43%, 즉 400% 가까이 용적물을 뺀 아주 좋은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야,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야, 나는 참 나는 장사는 못하겠구나. 전 생선 장사할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선 손질하고, 그러니까 단골이 있는, 그냥 저는 종업원으로서 단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애써서 어떤 마케팅을 크게 할 요소는 없었기 때문에 했었던 거지. 자, 그 중국산을 생물이라고 말하는 게 제가 되게 힘들었다고 아마 여러분한테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잠깐 여담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자면, 아저씨 이거 수입이에요? 아니면 아저씨 이거 중국산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국산이 맞거든. 그죠? 특히 이제 참조기, 조기가 국내산이 거의 그때 조업이 거의 안 되고, 국내산도 사실은 중국산을 바다다가 이렇게 섞어서 속배기해서 팔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서해안이 그 중국하고 또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조기가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 냉동 기술이 많이 얘네들이 떨어졌고, 또 유통 과정에서 또 손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팔기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얘네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오히려 국산이 지저분하게 들어오고, 중국산이 참조기 같은 경우 더 손질이 잘 돼서 선도 더 좋게 들어오는, 특히 산동 지역 그 앞바다라든지 이렇게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지. 네. 중국산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선도가 좋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든지, 이거 냉동이 아니고 생물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순간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본론적인 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질문에 이 사람이 선도가 좋다라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뇌가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왜 국산 찾아요? 선도가 좋은 거, 국산이 선도가 좋으니까. 근데 제가 국산이란 말을 안 했잖아요. 선도가 좋다라고. 제 스스로의 면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청문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하면서 이상하게 공격하는, 특히 그 한동훈이, 동갑이니까 똑같은 또 가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 용적률 이야기하는데 391.43%.
우리가 2종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91.43% 아닌데? 200%인데? 뭐 좀 어떻게 더 올렸나? 어떻게 400% 나오지? 자, 봅시다. 여기 강남이라 그런가? 이게 2000년도 이후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2000년도 이전에. 그죠? 2000년도 이전에 모르면 찾아보면 돼. 빙한테 물어보면 돼. 예. 나와 있어요. 예. 그냥 주거 지역은 용적률 400%. 그리고 나서 건폐율 가지고 좀 쪼였죠. 그죠? 건폐율 가지고 용적률보다. 지금 서울시의 재건축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용적률이 과거에 여기가 1종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주거 지역입니다. 뭐 여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뭐다 이런 부분들을 그 2000년도 넘어오면서 도시가 너무 과밀화됐다. 그리고 용적률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좀 세분화하고 뭐 이렇게 나누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지었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용적률 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부딪힌 거죠. 이걸 갖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와서 이제 지금 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 뭐 풀어준다. 근데 지들 마음이야. 지들 마음이야. 이게 용적률이라는 게. 예. 그래서 자, 이 400%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중에 또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죠? 이 건물을 재건축을 못 한다. 왜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내가 손해 보잖아.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옛날 대우 건물이었던 그 뭐죠? 타임스퀘어인가? 스퀘어 건물 뭐 예. 그 서울시 앞에 있는 예전에 대우 빌딩. 야,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형태로 리모델링만 가능한 거지. 그죠? 나중에 내가 이 재건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틀을 못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 건물을 팔 때는 뭘로 파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로 해서 그 저기 뭐야 거의 400%니까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거의 뭐야 1000m 제곱에 가까운 이런 면적이잖아요. 한 300평 가까이 되는 용적률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20년 전에 무슨 제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였지? 찾아봤다니까. 왜? 저도 제가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게 2000년도 초반에 월드컵 이후니까 2002년도 월드컵 이후니까 그러고 나서 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 서울시 재건축 문제가 바로 이 용적률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갑자기 400% 이게 뭐였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종 주거 지역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 강남구청에 조례가 있었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었나? 물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뭐 옥천에 있는 촌놈이 어떻게 감히 서울 강남의 얘기를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는 이런 걸 안다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냐면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육체적인 약자가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제는 또 비슷한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산업화가 기여한 부분이에요. 여성의 노동력이 왜 산업화되면서 그죠? 경제활동 인구 여성들이 늘어났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예전처럼 남자들의 그 힘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예. 예전에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이 적당히 했던 거죠. 신체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산업화되고 치안이 좋아지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 모르면, 아니, 지방에 옥천에 있는 놈이 어떻게 알아,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른다니까. 옛날 같았으면 부동산 중개를 만약에 옥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뭐야? 아니, 어렵지 않아.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이후로 지금 너무 쉬워요. 그냥 빙, AI로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사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또 뭐가 수반돼야 되냐? 이거는 지혜는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엔 신뢰가 수반돼야 돼요. 신뢰. 그 사람의 양심과 신뢰. 그죠? 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창의력인 어떠한 직관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똘끼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지혜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검증된 데이터가 없잖아. 지금 정한영이가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저게 될 거냐? 못 믿죠, 당연히. 예?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제는 이제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신뢰예요. 그 사람의 과거.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온 관계성, 이런 신뢰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라면 지주클럽이라는 이름을 버리면 돼요. 그 법인 이름을 버리면 되는데, 제가 지켜야 될 약속도 있고 그 이제 신뢰 부분, 그죠? 저는 그것이 앞으로의 그 신뢰가 브랜드다. 예? 그리고 신뢰가 경쟁력이고, 예, 이 얘기를 잠깐 지금 해보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물 대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뭐 막 그 이렇게 중개인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씩 하나씩 모르는 거는 확인을 하고 가세요. 아는 건 넘어가면 돼. 이제 아는 것까지. 근데 모르는 건 넘어가면 돼요. 네, 넘어가면 되고. 1층에 할 땐 노래 연습장인데, 글쎄요. 여기가 제가 상대 정화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일단 여기까지. 예, 건축물 대장 그렇고요. 자, 어, 또 봅시다.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 수입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거를 봤어요. 그 잠깐 제가 요 임대 수익률하고 건물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요거는 다음 부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1분이나 지났어요. 짧게 하라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 우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아까 제목에 대해선 오전에 건축물 대장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을 뽑을 게 없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녹음 다 하고 그냥 뽑다 보니까 조금, 예, 매칭이 좀 안 됐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봅시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이 건물이 이제 뭐 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초에 이제 등기한 시점이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용 승인되고, 그죠? 건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겠죠. 그때가 1998년도 4월 7일입니다. IMF 바로 전이죠. 예, 전이니까. 자, 이때 건물을 져가지고 쭉 왔어요. 그죠? 서울의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경기 참 좋을 때 어떻게 됐든, 예, 쭉 왔습니다. 쭉 왔는데, 어, 그죠? 예, 울구를 보면 2004년도에 뭐 전세권이 있었고, 예, 채권자 채무자 2004년, 전세권 설정 4천만 원. 2014년도에 2층 전부가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7억 8천이죠. 예, 7억 8천. 예. 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7억 8천, 2014년도에 아마 자녀들이나 뭐 집을 장만해 줬거나 뭐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근저당 석권 설정이 그 후에, 어, 이건 나중이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빚이 거의 없었던 거죠. 2015년 정도 돼서 이제 7억 8천 정도 하고 나서 이 건물을 그냥 쭉 소유했던 거죠. 이분이 뭐 100억에 샀거나 50억에 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건물 가지고 있다가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건물을 졌다가 자식들이 이제 뭐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겠죠. 예, 그뭐 예, 필요해서 이제 중간에 빼고 뭐 전세권 설정 정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뒷골목에, 논현동 뒷골목에 이제 그냥 건물이었던 거예요. 뭐 빌딩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자, 그렇게 소유를 하다가 대개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들은 언제 소유권 이전이 되냐면요, 시골의 농지도 마찬가지고 안 팔리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기부를 떼봤을 때 빚이 없다 그러면 가서 이거 파세요라고 했을 때 흥정 잘 안 돼요. 가격만 올리는 꼴이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그죠? 이게 부모님 유산이니 우리 자녀들이 잘 건물을 지킵시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일단은, 에,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이 지금 건물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억이라고 했으면 자 몇십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이걸 내고 임대도 안 나가는 건물을 붙들고 있을 자식이 있겠어요? 그리고 벌써 자식이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죠? 상속이 언제 됐냐면요. 2000 우리가 우리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표제부가 이제 건물에 대한 기본사항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고요. 뭐 면적이 어떻고 저쩌고. 하여튼 갑구가 이제 써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이동 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 가만히 있다가 그죠? 예. 가만히 있다가 주소만 한번 뭐 바뀌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2022년도에 예? 2022년도에 그 3월 30일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 여러분들 등기 원인하고 접수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참고서에 넣은 날짜예요. 그죠? 참고서에 넣은 날짜고 등기 원인은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이때 상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돌아가신 거고 이때 사망 신고를 한 거고 그로부터 한 달 하고 며칠이야? 20일. 한 달하고 20일이면 우리 50일이잖아요. 그죠? 50일. 49제 딱 끝나고 기가 막히다. 예,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49제 끝나면 49제 때까지 마지막 가족 회의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예, 그때까지 자 누이 뭐 오빠 뭐 매제 뭐 하여튼 다들 이제 톱밥이 굴리고 또 우리 이제 손녀딸 뭐 아들 뭐 손자 다 또 그 할머니 계시면 또 할머니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이렇게 패가 나눠지겠지 뭐 가족들끼리 패가 나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9제 때 이제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보내드린다라는 뭐 이거는 49제는 뭐 기독교를 다니든 아니든 일단 한국에서의 장례 문화는 49제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룰이 있으니까 그래서 2월 11일이었고 28일까지 있었죠. 28일이니까 며칠이에요? 그러면 17일. 17일이고 3월 30일이니까 49제 전에 했네. 접수가 49제 전에 했습니다. 아마 깔끔하게 하고 49제 전에 하고 49제를 하지 않았을까. 예, 접수는 뭐 직접 했거나 어차피 법무사에서 했으니까 그 전에 49제 전에 아무튼 정리를 한 겁니다. 예, 보니까는 뭐 2000년도 이전의 생도 있는 거 보니까 손자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49제에서 공동으로 넘어왔다가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우리 전혜진 씨한테 이전을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날 전부 이전을 하고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그 이제 주식회사 더 365 컴퍼니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나와 있는 게 매매 목록에 거래 가격이 나와 있죠. 이렇게 140억, 150억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대개 보면 빌려간 돈의 그 20% 정도 더한 금액. 그러면 120억을 빌려갔으면 그죠? 20%면 어떻게 돼요? 120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갔을 때 12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144억을 지금 채권 최고액을 잡았죠? 이게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20억 정도 더 받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144억이 붙었죠.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그죠?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쪽으로 바꾸면서 14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20억 받은 거죠. 100억을 받아서 현금 20억을 얹어가지고 세금 내고 뭐하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144억에 이제 그러니까 120억의 대출을 20억을 더 받아서 다시 해서 들어왔어요. 글쎄요, 1년 반 동안 뭐 무슨 매매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잘 파는 거죠.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 아주 잘 파는 거예요.
아주 잘 파는 거고, 제가 카카오맵을 봤어요. 카카오맵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죠? 그죠? 예, 예,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우리가 아까 그 뭐 촌놈이 뭐 이거 확인하자고 뭐 여기 예, 갈 필요는 없고, 아니, 예, 뭐 안 가본 건 아니에요. 술 먹고서 많이 예, 배회했어요. 배회했는데, 아, 글쎄요. 이 건물이 100억이 간다는 생각은 솔직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률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 테고요. 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저쪽 하는데,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쉽습니다. 우리 로드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요즘 부동산 해먹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그, 이제 빅데이터가 너무 많이, 예, 지금 만들어져서 그래요. 자, 2012년, 2009년도, 제일 오래된 자료가 2009년도네요. 그죠? 예, 2009년도 간판을 봅시다. 뭐, 건물주가 간판을 못 달게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쏙 들어가서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자, 자, 비교해 봅시다. 그죠? 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지금 샤시한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전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2010년 10월, 예, 이게 쭉 보면,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고, 예, 그 에이플렘, 그 저기 고깃집, 예, 고깃집이죠. 예, 자, 너무 좋아요. 요즘 인터넷 너무 좋아요. 예. 글쎄요, 뭐 이렇게 좀 지워졌네, 지워져 있네. 이쪽은 뭐 상호를 일부러 좀 가린 거구나. 공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공실로 알았어요. 예, 상호를 쭉 가렸네요. 예, 상호를 가렸는데, 이렇게 보면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예, 이 상호를 가렸구나 쭉. 임대는 뭐 그냥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실이 굉장히 컸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 가렸어요. 이렇게 지웠네요. 이런 것까지 지우나? 그럴 필요가 있나? 그죠? 여긴 좀 덜 지웠네. 예. 이 지운 건가? 빈 건가? 지운 건가? 지우다 만 건가? 아니면 지워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그죠? 아까 그게 안 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뭐 그렇게 여기 불도 켜져 있네. 여기 한 분 계시기도 하고. 음, 건물은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겉 외장이 그죠? 지금 뭐를 붙였나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뭐 어떻게 한 거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요. 자,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은 그 현장 가서 현장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충분히 다음 로드뷰만 봐도 네이버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네이버하고 같이 시간 나시면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등기부등본 볼 때 매수자 입장이나 특히 저는 뭐 경매를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경매나 뭐 이런 걸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죠? 그리고 그 소유자가 바뀌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건물 협상에 되게 중요한 부분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왜 배를 째겠어요? 그죠? 얘가
전달까지 알을 낳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 낳는 횟수가 점점 줄면서 어떻게 먹는 것도 좀 현찮고 낌새 보니까 계속 알을 안 낳을 것 같아. 그게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예? 그 머리가 나빠서 배를 쬐겠어요? 예? 갑자기 죽으면 폐사하면은 아니면 뭐 조류독감이 돌던지 그러면 뭐 고기도 못 먹는다. 혹시 뱃속에 생기다만 황금 덩어리라도 있지 않을까? 예? 그죠? 조류독감이 돌아서 정부에서 살처분해 하라.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은 부동산은 정부 정책하고 그 굉장히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급매를 내놓거나 그죠? 뭔가를 팔려고 했을 때는 명확한 스토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스토리를 갖다가 그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있잖아요. 서로 꼬시듯이. 그죠? 예. 사실은 둘 다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보여주면 알아서 연애할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도령이를 그렇게 애타게 했을까? 예, 춘향이 떨어 왜 가만히 있으라 하고 예? 방자고 향단이가 중간에서 그랬을까? 왜? 둘이서 애가 타야 심부름값이 많이 나오거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이서 딱 보여주자마자 예? 번호 바로 따고 바로 해주면 아이 선남선녀 바로 눈 붙을 건데 지들은 뭐 별로 얻어먹을 게 없잖아. 분명히 이것들이 아주 특히 이도령이 안달을 하니까 춘향이가 안달을 하면 돈 나올 게 없잖아. 근데 문제는 이도령이가 안달을 하니까 그죠? 근데 향단이가 붙들어 놓고 예. 예, 딴 놈한테 마음 안 두게 향단이가 붙들어 놓고 방자가 이제는 이제 삥을 뜯는 거지 이제 향단이하고 방자하고 이제 그 한몫 챙기려면 서로 이렇게 우리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실제 시장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보면 이렇게 진짜 이 거래를 위해서 원만한 거래와 합리적인 거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개인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죠 그 분도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보면 어우 진짜 저분은 20년 동안 한결같아요. 그냥 그 오피스텔 중개만 하고 계신데 한결같아요. 그런 분도 있구나. 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뭐 한몫 잡을 이런 데는 중개 수수료가 크잖아요. 한몫이잖아, 한몫. 크잖아. 1년에 한 건만 하면 되잖아. 1년에 사우나 다니고 서로 골프 치고 관계 잡고 해서 누굴 곳이든 한 건만 큰 낚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엄비언 자체가 눈치가 굉장한 선수라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우리 그 건축물 대장이나 아까 로드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한번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죠?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내 호기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예요. 답변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은 것은 집에 와서 AI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중개하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 그동안은 그 지금 현재 인기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법무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대서소 뭐 이런 데가 되는 이유. 요즘은 뭐 변호사도 많이 지금 힘들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 지식을 파는 거와 지혜를 파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은 AI로 대체하면 돼요. AI로 싸게 점점점 계속 좋아지니까. 예, 지혜죠, 지혜. 지혜를 누구한테 구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지혜는 뭐가 수반돼야 되냐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죠. 신용과 신뢰. 저도 어, 그걸 위해서 아직은 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시세 적정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시리즈라니까. 근데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 하는 이유가 조회수에는 도움이 돼요. 씨. 조회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잠깐요. 이게 왜 지금 마우스가 이상해져가지고 아니 녹화 중단을 누르려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녹화 중단 마우스가 이상하게 됐어요. 이제 됐네. 아이 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